미국의 중세영화 고조선님의 미국입니다. 오늘 화요일 밤입니다. 올 화요일 날 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. 오늘 그 나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장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. 지금 빠지는 모습, 음봉으로 좀 거의 1%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855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또 조정의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다.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열리는 이제 엔비디아 그 GTC라고 하는 AI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발 어떤 좋은 호재가 강력하게 나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어쨌든 좋은 또 반도체 칩을 AI 강력한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걸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당분간 이 엔비디아가 호재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조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어쨌든간 미국 장에서는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나스닥도 이제 거의 이제 정고점 넘지 못하고 이제 아까 하락세로 전환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. 엔비디아도 856달러까지 떨어져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떨어져서 끝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버리는 칼은 아닙니다. 반도체는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죠. 산업이고.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호재는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관련 주주도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시장도 국내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도, 어, 그 실제로도 지금 우리도 이제 코스닥,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고, 특히 코스피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26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 정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. 그래서 고점이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이나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는 조금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였느냐?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오픈 AI와 피규어 스타트업사에서 만든 그 로봇에 대한 이슈, 로봇에 대한 상용화,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게 로봇에만 엮인 게 아니라 로봇 AI 반도체 다 이 AI와 연관이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RS 오토메이션도 20%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. 3XHK도 제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아지넥스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정세가 나올 때는 로봇 관련주들, 뭐 감속기, 모션 제어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보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2차전지 관련주도 나쁘진 않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실리콘 응급제,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4680 관련주들 이런 것들 실제로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일진전기 급등했죠. 네, 급등했고 나노신소지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에이온케미칼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어쨌든 간에
대두전자재료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,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는 대장주는 삼성 SDI지만 그 밑에 납품하는 삼성 SDI가 대장주지만 그 밑에 이제 상신 EDP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원 시스템즈, 그다음에 뭐 TCC 스틸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금약 이런 것들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려놨고요. 제약바이오에서는 특별히 이번 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삼성랑 제약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HLB나 뭐 하나바이오파마나 그다음에 뭐 IT오젠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. 그래서 조금 이런 그 비만 치료제, 알츠하이머 관련주들, 소록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소록스는 좀 단기적인 시간 나올 수는 있겠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치매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니까 여전히 치매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뭐 정신병 치료제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암마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은 예전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 이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후밖에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, 좀 볼까요?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있는지, 음, 뭐, 일단은 뭐, 소스가 오늘 급등했었고요. RS 오토메이션 급등했었고, 시너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회사 유로바이오젠에서 이제 임상을 알츠하이머 비만 치료제 1상 통과했다는 이슈로 급등을 했고요. 제약바이오 쪽 엮일 수 있죠. 그 다음에 코세스, 로봇 관련주죠.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급등을 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그 막판에 추가된 뉴스가 있었어요. 한번 그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, 삼성전자가 전장 부품의 어떤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을 이제 부분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이게 컨티넨탈의 이제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. 컨티넨탈의 전장 부분을 이제 부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M&A 이슈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컨티넨탈이 이제 아다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시외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하려는 부분이 로봇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관심을 좀 진심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놨고 그 중에서도 뭐 텔레칩스라든지 엑스트칩이라든지 뭐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이런 거는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. 그러면 현대오토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체크를 좀 해보고,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급등했을 때 따라붙지 마시고요.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서서히 매수 플레이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잘 봤는데 말씀드려놨고,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재룡 연기를 말씀드려서, 그래서 50% 60% 이상 급등했고, 또 효성중공업도 급등했고,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일진전기도 뭐 급등했었잖아요. 재룡전기, 효성중공업, HD, 현대일렉트릭 급등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AI가 확장되면, AI 시장이 확대되면 AI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. 그러면 AI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노후화된 그 전력 인프라를 교체해서 전력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최단의 전력이 다 AI 확대될 수 있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.
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전력을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할 텐데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,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뭐 핵융합 발전, 뭐 초전도체도 하나 역할을 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원전, 핵 에너지, 원전 관련된. 그래서 소형 원전, 뭐 모듈 원전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관련주들도 차후에는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슈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초전도체 쪽 이슈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. 뭐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소형 원전 관련주. 를 조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걸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유해 에너테크라든지 대장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지만 뭐 이진 파워라든지 이런 그 원전 관련주들, 특히 소형 원전 관련주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형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도 SMR이라고 하죠. SMR. 그죠? SMR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. 야,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는 사실 아직 이제 30년 이제 우리가 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는 없어요. 근데 AI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뭐 석탄 발전을 다 지향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한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SMR 관련주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.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장주는 두산 엘러비니티가 될 수 있겠고,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, 유레나타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. 뭐 우리 기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. 뭐 이런 것들도 있고. 근데 저는 일단 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진 파워나 유레 에너테크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거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조정의 국면 속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뭐부터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. 어쨌든 간에 조금 상승의 뭐 무게를 두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적정선의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즐기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좀 방송 마치고요.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도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